투자는 원금 손실이 가능하며 아래 내용은 교육 목적의 예시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지금 통장 잔고 보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계속 제자리인지 혼자 조용히 숨 막히신 적 있으시죠? 월급은 들어오는데 남는 건 없고 물가는 오르고 아이들 학원비는 커지고 집은 멀어 보이고 어느 순간부터 시간만 빨리 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열심히 모으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열심히 모으기만 해서는 절대 따라잡히지 않는다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밤에 폰을 켭니다. 나스닥이 오르면 숨이 좀 쉬어지고 나스닥이 빠지면 기분이 이유 없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을 보다 보면 결국 한 줄로 수렴합니다. 나는 더 빨리 불려야 한다. 그때 사람들 눈에 들어오는 게 QLD, TQQQ 같은 레버리지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고 싶어서, 아니 정확히는 남들처럼만 가면 늦는 것 같아서 그 버튼이 유혹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웁니다. 레버리지면 더 자주 사고 팔아야 할 것 같고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야 할 것 같고 매일 차트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지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번 크게 흔들리면 손이 먼저 나갑니다. 결국 레버리지를 들고 레버리지답지 않게 최악의 타이밍에 포기합니다. 오늘은 그 반대로 가겠습니다. 더 많이 움직여서 이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덜 움직여서 이기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매수하고 오래 들고 가는 힘입니다. 다만 QLD, TQQQ는 그 힘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버티기 테스트도 훨씬 크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를 하되 장기 보유가 가능한 장치까지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먼저 현실을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수익을 못 내는 이유가 매매 실력 부족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가 많습니다. 좋은 걸 샀는데도 보유를 못해서 수익을 놓칩니다. 이게 정말 잔인한 이유가 시장은 사람의 인내심을 뺏어가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흔들고 흔들고 또 흔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칠 때 조용히 다시 올라갑니다. 장기 보유의 힘을 이해하려면 딱 한 장면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매수 타이밍이 최악이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하락이 길게 이어졌고 계좌는 마이너스가 너무 오래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긴 이유는 천재적인 분석이 아니라 그냥 별로 안 봤기 때문입니다. 계좌를 자주 열어보지 않았고 손이 덜 탔습니다. 그 시간 동안 기업은 돌아갔고 시장은 결국 다시 방향을 찾았습니다. 이 장면을 QLD, TQQQ로 가져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계좌를 덜 보려면 덜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덜 보게 하려면 흔들릴 때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 구조가 없으면 레버리지는 결국 심리게임에서 집니다. 여기서 아주 짧게 QLD와 TQQQ의 정체를 정리하겠습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일간 수익률을 대략 2배로 추정하려는 상품입니다. TQQQ는 나스닥 100의 일간 수익률을 대략 3배로 추정하려는 상품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일간입니다. 매일매일 그 배수를 맞추도록 재설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장기 수익률은 단순히 2배, 3배가 아니라 시장이 어떤 길로 왔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상승이 길고 완만하게 이어지면 복리의 엔진이 강해지고 변동성이 크고 횡보가 길면 복리 엔진이 마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QLD와 TQQQ는 장기 보유가 가능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장기 보유하면 중간에 사람이 먼저 탈락합니다. 그럼 준비가 뭘까요? 거창한 매매 기술이 아닙니다. 딱 4가지입니다. 첫째, 기간을 숫자로 박아두셔야 합니다. 나는 이 돈을 1년 안에 써야 한다. 그러면 레버리지는 애초에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는 최소 5년 가능하면 10년을 본다. 이때부터 레버리지가 의미를 가질 여지가 생깁니다. 장기 보유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간의 문제입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장의 잡음이 의미를 잃습니다. 둘째, 현금이 있어야 오래 듭니다. 현금은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중도 포기 확률을 떨어뜨리는 보험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 못하면 상승장에서는 현금이 바보 같아 보이고 하락장에서는 현금이 신처럼 보입니다. 장기 보유를 하려면 하락장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락장을 통과하려면 심리가 버텨야 합니다. 심리가 버티려면 현금이 필요합니다. 셋째, 비중이 사람을 살립니다. 레버리지를 포트폴리오 전부로 들고 가면 그 순간부터 장기 보유가 아니라 버티기 챌린지가 됩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률 엔진이기도 하지만 멘탈 시험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멘탈이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멘탈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비중이어서 오래갑니다. 넷째, 규칙은 적어야 합니다. 규칙이 많으면 결국 안 지킵니다.
매수와 장기 보유가 핵심이라면 매수 규칙과 비상시 규칙만 남기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로 손에 잡히게 케이스별로 숫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 여기 숫자는 예시입니다. 시장은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숫자로 감각을 잡아야 목표가 허상인지, 구조가 부족한지, 월납입이 부족한지, 비중이 과한지 현실 점검이 됩니다. 케이스 1. 지금 투자금이 1000만원이고 매달 50만원씩 넣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5년을 봅니다. 이 케이스에서 중요한 건 10억을 바로 노리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목표는 10억이 아니라 엔진을 만드는 겁니다. 5년 동안의 승부는 종잣돈의 크기를 키우는 승부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TQQQ를 과하게 쓰는 순간 한 번의 큰 하락에서 심리가 박살나서 게임이 끝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중은 QLD 중심으로 두고 TQQQ는 소량으로 섞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현금은 최소 몇 개월치는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락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해지고 추가 매수가 가능해야 장기 보유가 쉬워집니다. 케이스 2. 지금 투자금이 5천만원이고 매달 100만원씩 넣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5년에서 7년을 봅니다. 이때부터는 구조가 달라집니다. 원금이 커지면 복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변동성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이 크게 빠지는 해에는 QLD도 크게 흔들리고 TQQQ는 훨씬 더 깊게 흔들립니다. 이때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미리 정한 행동입니다. 하락하면 무조건 더 산다. 이런 말은 멋있지만 현실에서는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하락장에서만 작동하는 자동 규칙을 하나만 두십시오. 예를 들면 매달 넣는 돈은 무조건 산다. 그리고 추가로 시장이 크게 빠진 달에는 미리 남겨둔 현금의 일부만 더 산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케이스 3. 지금 투자금이 1억 원이고 매달 200만원씩 넣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5년 이상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이 정도면 2030년까지 10억 가능하지 않나? 이런 기대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면 5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목표를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첫째는 2030년까지 자산을 의미있게 키운다. 둘째는 10억은 2030년 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장기 보유가 가능합니다. 10억을 5년 안에 무조건 만들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사람은 수익률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레버리지를 과하게 쓰고 한번 흔들릴 때 포기합니다. 목표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목표가 사람을 죽이면 목표는 독입니다. 케이스 4. 지금 투자금이 3억 원 이상이고 매달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5년 이상을 봅니다. 이 케이스부터는 2030년 10억이 현실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초기 시드가 크면 복리의 절대 금액이 커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수익률을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큰 실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락장에서 공포로 던지는 것. 둘째, 상승장에서 욕심으로 비중을 더 키우는 것.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TQQQ 비중을 과하게 키우기보다 QLD로 중심을 잡고 TQQQ는 엔진 역할로 제한하는 방식이 장기 보유에 더 맞습니다. 이제 QLD와 TQQQ를 장기 보유로 가져가기 위한 아주 단순한 포트폴리오 뼈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세 덩어리입니다. 첫 덩어리, 오래 가져갈 기본 엔진, QLD 중심. 둘째 덩어리, 성장 가속 페달, TQQQ 소량. 셋째 덩어리, 멘탈 보호대, 현금 또는 변동성이 낮은 자산. 여기서 비율은 정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원칙입니다. 레버리지 비중이 높을수록 중간 탈락 확률이 올라갑니다. 장기 보유는 수익률 게임이기 전에 생존 게임입니다. 생존해야 복리가 붙습니다. 생존 못하면 복리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매수 방식은 딱 두 줄이면 됩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자동으로 산다. 크게 빠진 달에는 남겨둔 현금에서 미리 정한 만큼만 더 산다. 이게 끝입니다. 매수 기술이 아니라 반복 기술입니다. 반복은 지루합니다. 그런데 돈은 지루한 사람에게 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람들이 반드시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장기 보유를 한다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길게 들 거니까 중간에 흔들려도 괜찮겠지. 그런데 막상 계좌가 크게 빠지면 생각이 바뀝니다. 길게 들고 가겠다는 말이 지금 이 고통을 견디겠다는 말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는 선언이 아니라 사전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전 연습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하락폭을 숫자로 정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계좌가 10% 빠지면 불안하다. 20%면 잠이 안 온다. 30%면 손이 떨린다. 그럼 레버리지 비중은 그 숫자에 맞춰 줄여야 합니다. TQQQ는 하락이 더 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장기 투자자라서 버틸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 비중이면 버틸 수 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꼭 짚어야 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힘.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 준비 없이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준비를 해놓고 그 준비 덕분에 안 건드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준비 없는 방치는 방치이고 준비 있는 방치는 전략입니다.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서 튀어나오는 질문들을 같이 처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TQQQ는 장기 보유하면 언젠가 0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은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레버리지의 구조적 위험, 또 하나는 내가 중간에 포기할 위험입니다. 구조적으로는 변동성이 큰 횡보 구간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큰 하락에서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단순합니다. 전부를 TQQQ로 장기 보유하는 방식은 대부분에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 안의 일부로 기간을 길게 두고 현금을 같이 두고 매달 꾸준히 매수하는 방식이라면 장기 보유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두 번째, 그럼 QLD만 하면 되지 왜 굳이 TQQQ까지 가나요? 속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가장 큰 불안은 내가 늦는다는 감각입니다. QLD는 그 감각을 많이 완화해줍니다. TQQQ는 그 감각을 더 강하게 완화해주지만 동시에 흔들림도 더 크게 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QLD는 기본 엔진, TQQQ는 가속 페달, 페달은 오래 밟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밟는 것. 그런데 여기서의 필요할 때는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내가 감당 가능한 비중 안에서 꾸준히 유지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세 번째, 매수 타이밍은 언제가 좋나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대신 괜찮은 타이밍은 있습니다.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하면 타이밍을 하나로 맞추는 게 아니라 시간을 쪼개는 게 답입니다. 매달 나눠서 사면 타이밍이 분산됩니다. 그리고 하락이 깊어질수록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사게 됩니다. 이게 장기 보유의 기술입니다. 기술이라기보다 구조입니다. 네 번째,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서 대부분이 무너집니다. 하락장이 오면 머리로는 기회라고 하지만 손은 매도를 누릅니다. 그래서 하락장 대처는 사전에 적어두셔야 합니다. 하락이 오면 첫째 매달 매수는 멈추지 않는다. 둘째 추가 매수는 현금에서 미리 정한 만큼만 한다. 셋째 계좌 확인 빈도를 줄인다. 이 세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지켜야 할 규칙이 많아지면 하락장에서 아무것도 못 지킵니다. 다섯 번째, 그럼 2030년까지 10억을 만들려면 결국 뭐가 핵심인가요? 이 질문의 답은 사실 돈 이야기가 아니라 생활 이야기입니다. 월납입을 늘릴 수 있는 구조,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 크게 실수하지 않는 구조, 이 세 가지입니다. 수익률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면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반대로 구조가 받쳐주면 레버리지는 도구가 됩니다. 이제 영상의 흐름을 더 센스 있게 잡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 종목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건 꽃과 잡초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처음엔 다 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건 꽃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때 사람은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잡초에 물을 더 주거나 꽃을 너무 일찍 꺾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개인 투자자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ETF는 강력합니다. 내가 꽃을 고르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QLD와 TQQQ는 나스닥 100을 기반으로 합니다. 결국 개인이 수백 개 기업을 다 관리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구성한 바구니를 들고 가는 겁니다. 이 단순함이 장기 보유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단순함은 오해하면 위험합니다. 단순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올인한다. 이건 단순함이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단순하니까 규칙을 줄인다. 단순하니까 비중을 관리한다. 단순하니까 현금을 둔다. 이게 단순함의 진짜 쓰임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현실 점검을 하겠습니다. 10억은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분은 10억이라는 말에 심장이 뛰고 어떤 분은 10억이라는 말에 바로 체념합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심장이 뛰면 무리하고 체념하면 시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10억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결과를 만들려면 과정이 필요하고 과정은 습관이고 습관은 규칙이고 규칙은 단순해야 유지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 문장입니다. QLD와 TQQQ는
매수와 장기 보유라는 단순한 원칙을 현실에서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도구를 쓰려면 현금과 비중과 기간이라는 세 개의 안전장치가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보고 바로 하실 수 있는 실행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 기간을 최소 5년으로 적어두십시오. 둘째, 매달 자동 매수 금액을 정하십시오. 작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끊기지 않는 겁니다. 셋째, 현금을 남길 비율을 정하십시오. 하락장에서 내가 숨쉴 산소입니다. 넷째, QLD를 기본으로 두고 TQQQ는 내가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넣으십시오. 다섯째, 계좌 확인 시간을 줄이십시오. 장기 보유는 관심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무관심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부터는 시장이 흔들릴 때도 내 인생이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장기 보유의 진짜 가치입니다. 돈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덜 닳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이 덜 닳는 구조를 만든 사람이 결국 복리를 끝까지 가져갑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약속해 보시죠. 더 잘 맞추려고 애쓰는 대신 더 오래 버티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QLD와 TQQQ는 그 방향에서 제대로 쓰면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